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그 농산물 유통 실무를 강의할 연기대학교의 이경원 교수입니다. 우선 그 농산물 유통 어떤 측면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마케팅 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도 우리 농산물 유통에 와서 보니까 마케팅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분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도매 시장에서 이제 분산 용어를 써요. 그렇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그 마케팅 전략이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갈 수 있는 요소가 마케팅, 농산물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선 이제 첫 시간에 농산물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학습할 내용은 마케팅 일반과 STP 전략, 이제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정해서 포지셔닝하는 그런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선 마케팅이란 뭐냐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 우리 마케팅을 하다 보면 조직과 어떤 거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서로 이제 이익이 추구해요. 플러스를 만드는 드는 방향으로 어떤 그 고객 가치, 근본적으로 우리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거는 밸류입니다. 밸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가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 제반, 그런 프로세스, 집합, 이런 기능들의 어떤 그 프로세스 간의 어떤 그 서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융합이라 그럴까요? 이런 측면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4P 전략을 얘기하죠. 4P.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하면은 4P를 얘기하죠.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요 네 가지의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믹스시킬 거냐 하는 전략. 이것이 지금 쉽지가 않죠. 네,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측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마케팅에서 추구하는 거는 고객의 그 니즈, 니즈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니즈 원츠. 네, 니즈 원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현 가능한 그런 바람이죠. 그거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 조직과 이해 한번 관계자 봅시다. 우리 이제 생산자가 있고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우리 유통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산물에서는 우리 이제 도매가 있고 소매. 도매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도매시장 법인, 혹은 시장 도매인. 거기에 이제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매, 소매는 여러 우리 백화점부터 할인점, 슈퍼, 이런 측면들이 여러 조직, 하나의 조직 구성원들이 있죠. 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상품을 전달을 하죠.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보다 어떻게 보면 공급이 더 많은 측면들에 지금 직면되어 있다 보니까 밸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밸류를. 그것이 전달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돈이 이제 지급이 되죠.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지급이 되고, 아울러 이제 또 정보가 이제 또 시장 정보, 고객 정보, 이런 측면들이 또 이제 생산자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의사소통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적정 방법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제반 활동이 마케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생산자는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해 가지고 성장 발전을 하는 거예요. 생존 발전하는 거예요. 네. 고객의 밸류, 고객이 바라는 바를 아까 미충족 욕구를 하나의 밸류를 가치를 제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그 매출이 일어남으로 해서 생존이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이 가치를 하나의 이제 그 가치를 그 생산자가 제공하는 그런 가치를 제공받아서 거기에 우리 그 미충족된 어떤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역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농산물의 지금 용어 자체도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그 하나의 마케팅 용어를 경쟁 우위적인 측면, 시장 지배적 측면을 간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농산물 유통의 마케팅을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좀 추진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의 개념은 우선 이제 마케팅은 제가 아까 4P를 얘기했어요. 4P 중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중에 이 플레이스가 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은 마케팅의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유통의 정의를 보시면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그러니까 상품을 원활하게 열어가는 상적 유통. 거기에 따른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등의 기능을 하는 물적 유통, 물류. 그 밖에 이제 지원, 우리 금융이라든가 보험, 규격과 표준화 같은 그런 제반 활동을 통틀어서 우리가 유통이라고 한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도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케팅과 영업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을 때로는 영업과 같은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케팅과 영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케팅과 영업의 기능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있다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4P를 말씀드렸어요. 상품, 가격, 촉진, 유통. 이 영업은 이 촉진 기능에 촉진에는 우리가 광고, 홍보, 전시, POP, 다이렉트 마케팅, 여러 가지 인적 판매 이런 측면, 그 안에 이제 영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이 프로모션의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업은 마케팅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소, 우리 부분 집합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원소다라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과 영업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을 한번 좀 설명을. 우리 목적에서 봐봐요. 영업은 단순히 파는 거예요. 저도 세일즈맨 출신입니다. 물건을 많이 어떻게 팔 거냐. 우리 마케팅에서 추진하는 건 뭐냐면 고객 만족, 커스터머 세티피케이션입니다. 고객 만족이에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 그 사람이 만족했을 때 그게 마케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 추구하는 거는 영리 추구예요. 이익입니다. 우리 영업에서는 기업이 추구하고 하는 근본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하나의 그 파생물이에요. 또 소비자는 뭐냐? 파는 대상이에요. 우리 마케팅에서는 만족시켜주는 대상이에요. 만족시켜주는 대상. 우리 거래라는 거는 판매 시점에 종료돼. 영업을 하게 되면은 내 물건을 팔아서 대금 받으면 끝. 이건 뭐냐?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만족함으로 물건을 팔아서 내가 대금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사서 정말 이거 좋다. 어떤 재구매 형태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서 활동에서 한번 봅시다. 영업은 교환이라면은 우리 마케팅에서는 가치 창조. 네. value, creativity. 우리가 지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영업은 대내적인 측면이 기업 지향적.
우리 마케팅은 대외적인 거, 시장적인 시장. 시장에 원하는 바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점을 봅시다. 우리 이제 영업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강조되는데 우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의 니즈, 고객 만족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강조점은 기업에서 어떤 욕구가 강조된다면은 우리 마케팅은 기업 고객의 욕구가 강조되는 모든 관점이 고객이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점을 한번 봅시다. 영업에서는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제조도는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윤을 어떻게 해서 그 이윤 극대화로 갈까 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마케팅이 뭐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아, 고객이 이러이러한 걸 원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얻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 마케팅의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서비스라는 거를 좀 영업과 마케팅 비교하면 그냥 주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창출입니다. 그게 바로 이 창조경제의 주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게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과 마케팅은 이제는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위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마케팅, 영업은 마케팅의 원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고 역할도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일즈 컨셉하고 마케팅 컨셉을 한번 또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이 세일즈 컨셉의 그 출발점은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생각 공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농장이 되겠죠. 그죠? 포커스는 상품 서비스. 여기에 이제 영업과 판촉이 수단이 돼가지고 그 이윤의 극대화예요. 매출량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우리 마케팅 컨셉은 고객이야. 내가 그 팔려고 하는 타겟, 표적 시장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는 고객이 바라는 바가 뭐냐. 미충족 욕구가 뭐냐.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4P, 뭐 때로는 5P, 7P 뭐 이런 식으로 5P 하면 커스터머 고객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죠. 뭐 7P 하면은 피지컬 로지스틱스 물류가 들어가고 뭐 포스트 서비스 같은 이런 측면까지 들어가는 걸로 7P다라고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종합 마케팅 경우에서 근본적으로 고객 만족을 통해서 이 이윤을 창출하는 이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우리 농산물 한번 봅시다. 아직도 제가 봐서는 세일스 컨셉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케팅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이 변해야 되겠다.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다. 저는 좀 이거를 좀 우리 농산물 유통에 실현됐으면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 컨셉을 한번 봅시다. 출발점은 우리가 이제 그 고객불로 시작되고 되고 근본적으로 고객 니즈와 가치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원톤 마케팅이라든가 종합적인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접근돼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고객점이에요. 우리 이제 마켓 쉐어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전체 시장에 내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느냐. 이게 마켓 쉐어죠. 이 커스터머 쉐어. 이 커스터머 쉐어는 우리 20, 80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20이라는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00이라는 고객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그 20이 누군가 하는 걸 파악해서 이 중에 50%만 점유하면 50%면 그 많은 물건을 사주는 전체 고객 중 10%가 되겠죠. 50%를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전체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전체 시장의 40%죠. 100이라는 사람을 해서 거기에 그 매출액을 그 40을 올릴 때 하고 내가 전체 고객 중에 10이라는 고객의 타겟을 표적 시장을 정해서 40%를 올린다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냐. 후자가 더 효율적이겠죠. 네. 이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 바뀌어야 되겠다. 모든 우리가 전략은 고객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측면에 우리 농산물 유통도 농산물 유통에서의 마케팅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럼 마케팅이 왜 필요하냐? 시장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어요. 네. 문제는 가장 첫째는 뭐냐? 우리 경제 원칙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죠. 공급적인 측면. 옛날에 수요가 많을 때는 뭐 그냥 생산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부동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수요와 공급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가 일이 많아가지고 이쪽 일이 적어서 여기는 10이었고 여기는 9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수학적인 개념의 부등호하고 우리 사회과학에서의 이 부등호는 엄청난 문제가 터져요. 지금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시대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거는 어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부동화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어떤 사회 구조에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이 부동화가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요가 많을 때는 생산자 중심이었어요.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소비자가 바라는 말을 정확히 원해야 돼. 그리고 모든 고객을 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 맞는, 내 자금력이나 인적 측면이나 상품 수준에 맞는 이 표적 시장, 타겟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부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슨 농산물이 그렇게 공급이 많으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족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식량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급자족률이 한 20여 프로, 5, 6%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다 수입해 오는 거죠. 바로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만 해서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세계 이제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가격적인 구조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FTA. 이건 우리 농산물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측면이에요. 아까 부족한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산하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FTA가 하다 보니까 세계의 문을 다 열어놓고 경쟁 구조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가 되고 특히 이제 인터넷 거래가 이제 확산되는 이제 글로벌 거래 시장들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그동안에 하던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경쟁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이제 농산물 시장을 봅시다. 수입 확대, 과잉 공급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또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은 지금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이런 측면으로 우리 먹거리를 제공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소비자가 뭐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정확히 조사되고 분석되고 파악돼서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여성의 사회 참여는 우리 먹거리 문제에서는 엄청난 지금 혁명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그걸 제대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전형적인 우리 도매시장 구조에 있어서는 아직도 3, 40년 전에 거래 형태가 아직도 지금 보면 좀 딱해요. 네. 그래서 정부의 보호 속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 전자상거래 아까 규격화, 등급화 이것이 돼 나가고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생존 문제도 저는 정말 이게 머지않은 날 생존의 문제로 지금 직면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바로 마케팅적으로 우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시대적인 컨셉 한번 봅시다. 우리 마케팅의 시대적 마케팅 컨셉을 우리 이제 생산지향으로 우리 수요 공급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측면에 보면은 60, 70년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요 공급에서 보게 되면은 이때는 생산만 잘하면 됐어요. 우리 판매지향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이제 비슷해지는 측면은 이제 판매를 신경 쓰죠. 왜? 옛날에는 생산만 해놓으면 부족하니까 다 찾아서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비슷해지면은 이제 원하는 거를 찾아서 판매로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컨셉으로 이제 왔어요. 우리 수요와 공급에서 보게 되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이런 측면이 좀 되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측면들, 우리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또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좀 선율화된 측면으로 가야 되겠다는 측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공산품이나 이런 데는 다 이 마케팅 컨셉으로 온 지가 이미 오래전 됐어요. 우리 농산물은 어때요? 아직도
여기 생산지향.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주시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 아울러 이제 우리 고객 지향적인 측면에 우리가 이제 접근한다면 다양화된 고객 욕구를 충족하는데 신제품 개발. 제가 아마 전에 말씀드린 우리 HMR을 저는 이건 꼭 가야 되겠다. 바쁜 우리 주부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정 간편식을 저는 우리 농산물의 밸류를 제고를 시켜주고 또 나름대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시켜줄 수 있고 생산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런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금 시장 세분화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다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세분화하다 보면은 거기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는 동일한 그 전략을 이제 구성하는 거죠.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초점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소비자들의 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내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더 많은 선택적 매체와 유통경로 개척을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측면이고, 우리 마케팅 조사라든가 이 기술이라든가 필요성이 니즈를 좀 정확히 파악하는 측면에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경쟁 지향적, 뭐 도매시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지금 안일무사적인 측면이 많아요. 과점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경쟁적인 측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하려면 전략적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전략적 마케팅은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에요. 자, 우리 마케팅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마케팅 종류는 뭐가 있나? 우리 전환적 마케팅. 뭔가 이제 그 부정적 측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갈 거냐.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예방접종 같은 거 하면 주사 맞는 거 싫어하죠.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아픈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적인 요소를 갖다 이렇게 좀 자꾸 얘기를 해주면 세뇌 교육이죠, 일종의. 그러면 그게 예방접종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측면이 되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는 신체 검사, 우리 진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서 이제 뭐 불편하다, 특히 내시경 같은 거라면 이제 몸에 이제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채식주의자를 갖다가 육식주의자로 갖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육식주의자를 채식주의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전환적 마케팅. 또 자극적 마케팅이다 해서 이 표적 고객이 특정 제품에 대한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한 이런 고객들을 내 고객과를 할 수 있는 뭔가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 광고를. 그 사람의 어떤 이적마약이라든가 관심을 좀 유발시켜가지고 이런 건 이제 광고 같은 역할이 이제 크게 되겠죠. 이제 개발적 마케팅. 이제 새로운 기존 제품으로서 욕구 충족이 미흡한 측면. 해가 없는 담배라든가 저가의 연료율 좋은 자동차 등 잠재적 이런 수요를 새로운 상품을 갖다 개발해서 내 고객화시키는. 자, 우리 한번 먹거리에서도 이런 게 많이 있죠. 지금 우리 기존 제품의 한계성, 우리 이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제가 70%는 의식주 개념에서 볼 때 70%가 먹거리에서 지금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기능적인 그런 측면. 우리 약식 동원이다라고 여러분들도 하죠. 바로 우리 먹거리가 바로 약이 같은 원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여기에 당뇨식 같은 지금 그래서 제가 HMR을 좀 당뇨식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개발하시자고요. 네. 새로운 상품을 해서 공급한다면 밸류를 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재마케팅이다 해가지고 감퇴되는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요새 교회 신도가 감소하는 지방대 학생들이 자꾸 이제 감소하는 측면.
우리 재래시장이 지금 자꾸 침체되는 측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이제 싱크로 그 마케팅이다 해서 어떤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어떤 시간대별 어떤 그 불규칙 수요 같은 것들을 좀 일정,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충남 보령에 이제 대천 해수욕장이 아마 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해수욕이라는 거는 여름에 지금 국한되어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제가 그 보령시하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세미나 등을 거쳐가지고 사계절 해수욕장을 한번 만듭시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지금 해놨어요. 누군가가 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면 사계절 동안 바닷물로 뭐 요새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 끓여서 데워놓으면은 거기 500평, 1000평 정도만 해서 계속 그 물 갈아주면 될 수 있는 측면인데. 그리고 아울러 이제 유지적 마케팅이다 해가지고 완전 수요 현상 유지 마케팅, 지속적인 소비자 니드를 파악해서 대응하죠. 계속 나하고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 있죠. 평생 죽을 때까지 만족을 시켜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내 고객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디마케팅. 때로는 여러분들이 상품이 적어서 이거를 좀 공급을 못했을 때에 아마 고객들의 원성이 커질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부탁대가 없으니까 나 공급 못하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고객인데. 이런 수요가 많았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것도 하나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10사람이 와서 지금 뭐 50씩 달라고 그런다. 그럼 100밖에 없는데 500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n분의 1로 다 나눠서 비율로 해가지고 공급해 준다면 좀 입막음을 할 수 있겠죠. 좀 해서 내가 또 확보를 하겠다 하면서 그런 걸 잘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카운터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건전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건전하지 못한 제품 소비를 갖다가 저지하는, 우리 먹거리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거리가 파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공급을 이제 않고 뭐 한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중 마케팅이다. 불특정 다수를 이제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 먹거리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런 측면들이 좀 강한데 우리도 좀 이제 세분화된. 다음에 상품 다양성 마케팅. 그 상품 특성이나 품질, 디자인, 소포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근데 여러 상품을 제공한다는 건 쉽지는 않죠. 표적 마케팅. 어떤 특정 타겟, 표적을 만들어도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인적 측면 하나 여러 가지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런 특정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마케팅 전략이 표적 마케팅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죠. 표적 마케팅. 우리 마케팅 관리에 그럼 지금 과제가 뭐냐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마케팅에 지금 차별화를 통한 경쟁 우위를 해야 되겠다. 경쟁 우위. 남보다 뭔가 좀 앞서저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걸 동원하면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걸 하려면 규모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게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특별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경쟁 우위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제 커스터머 쉐어를 제가 말했어요. 고객의 쉐어를 확보하게 해준 측면에서는 이 라이프타임 밸류, 죽을 때까지 내 고객화를 어떻게 할 거냐. 타겟적인 측면으로 가야 돼요. 무특정 다수한테 다 할 게 아니라 나에 맞는 표적 고객에 대해서 그 표적 고객이 평생 내 상품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측면이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 숫자가 늘은 안정적인 공급도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만족한 그런 나하고 유대관계를 간다면 조금 비싸게 받을 걸 뭐라고 안 해요. 서로가 그러다 보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그리고 있는 고객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탈을 갖다 방지하는 거냐. 있는 고객을 이탈 방지. 근데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엄청난 손해가 나요. 한두 고객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쌓이면 또 그 사람은 나가서 그냥 망하는 게 어디 가서 뭐 샀더니 그게 문제더라. 불만을 해서 또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또 거기에 신규 고객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우량 고객은 어떻게 우리가 선별해서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갖거냐. 우리 노예할 고객이 있어요.
아까 소위 20, 80에 측에서 바로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예를 고객이다 하면 예를 들 수 있겠죠. 다음에 우선 표준화된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의 효율성, 고객의 니즈를, 구매 패턴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 고객의 수익성, 나만 버는 게 아니라 고객의 플러스를 주는 이런 영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죠. 그리고 선진 마케팅이 도입이 되게 되고, 아울러 이것이 이제 그 규모화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유통 채널이 뭐냐. 내 고객에 맞는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채널 전략 같은 것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의 이제 그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고객이 바라는 측면을 정확히 하고 또 앞으로 뭘 바랄 건지 뭘 필요로 할 건지까지도 도출을 해서 상품들을 가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라이프타임 밸류는 평생 내 고객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과의 접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이제 우리 SNS 이제 나중에 마케팅 전략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SNS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제 기존 정보 시스템들하고 효율적인 연계를 해서 우리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지금 뭐냐면 이 인터넷 비즈니스예요. 우리 직거래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직거래의 이성적인 방법은 인터넷 비즈니스입니다. 이 직거래. 바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측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유통을 개혁하는, 기존의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마 최고의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STP 전략을 생각합시다. 우리 아까 상품 서비스를 우리가 마케팅 1.0이다라고 상품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마케팅 1.0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제 우리 고객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접근하는 우리 마케팅 2.0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STP 전략이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세분화. 이 세분화 중에 내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영 전략이나 우리 자원의 모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거기에 맞는 고객을 선정하는 것을 타겟팅. 소위 이제 표적 시장이다라고. 뭐 목표 시장인데 저는 이제 표적 시장이다라고 해요. 포지셔닝. 이제 우리말로는 좀 그래요. 뭔가 우리가 포지셔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똑같은 시장이 아니죠. 여기에 따른 어떤 소득 수준, 뭐 나름대로 그 구매 라이프 사이클 여러 가지 형태로 A 타입, 뭐 B 타입, C, 뭐 D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시장이 이렇게 세분화된 이제 D로 해야 되겠네요. 이 세분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어떤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장을 갖다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고, 그 중에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맞고 우리 경영 전략에 맞는 어떤 특정 고객, 뭐 이제 A면 A가 바로 내 타겟이 되는 거죠. 타겟팅. 그러면 이 타겟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바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가격적인 측면에 예민하다 하면은 어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측면. 내 어떤 이미지를 갖다 심어주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저는 B라는 시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있고 어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쪽에는 뭐 무현인지표는 이제 당뇨 환자도 많더라. 그럼 당뇨식 우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당뇨식에 대해서 우리 건강적인 요소를 하나의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면 바로 이분들의 어떤 고객 지속화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STP 전략이다. 자, 이제 우리 하나 이제 STP 전략을 좀 하나하나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장의 별도의 상품 내지 마케팅 민수로 변한 구매 집단으로 나누는 활동에 아까 동질적인 측면의 그런 집단으로 나누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그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죠. 왜 필요하냐? 고객의 니즈는 달라. 우리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 다 다르듯 바람도 다 달라요. 단 하나하나 우리 계획관리라는 말을 쓰고 합니다만 하나하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 어느 동질적인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동질적인 그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표적시장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그 효율적인 그런 다시 말하면 그 이윤의 극대화를 가할 수 있는 측면이에요. 불특정 다수로 한다는 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기업에 맞는 그런 고객들의 집단을 찾기 위한 그런 것이 시장 세분화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럼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는 어떠냐?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의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장을 찾았는데 그 시장에 보니까 어느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충족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가 맞는 것이 보니까 그 시장을 봤더니 1년에 뭐 100만 원도 안 되더라. 거기에 100만 원 다 팔아도 100% 다 마켓쉐어 한다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뭐냐. 우선 세분화에서는 측정 가능해야 되겠다. 거기에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되는 건지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무엇인 건지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 규모가 되느냐. 내가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1년에 안 돼도 1000억의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데 과연 1000억의 매출액이 나올 거냐 하는 측면. 생존하기 위한 측면에 이제 어떤 규모가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그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가 또 접근이 아무리 뭐도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 다른 데하고 차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그 파악이 될 수 있고 이런 조건을 갖춰져야 되겠다. 이게 갖춰지지 않은 세분 시장을 볼 수가 없다. 이제 우리 세분 시장의 어떤 그 분류를 보게 되면은 이 소비자 특성이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요. 이 지리적으로 분류하고 인구 동태죠. 인구가 그 20대냐 30대냐 뭐 직업적으로는 어떠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심리적으로 혹시 이제 양극화 같은 데서 우리 고급을 추구하는 거냐 또는 저급을 추구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하고 또 이 사람들은 좀 그 게으르냐 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냐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도 이제 그 분류를 해서 시장 세분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오느냐 무슨 혜택을 이 사람들은 바라고 있는가 그 사용률은 어떻고 이 사람들의 구매 태도는 어떤 건지 뭐 심지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와서 고객에 대하는 하나의 그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하느냐 또는 그 친절하게 이 사람들이 같은 고객이지만 맞아주느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의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삼기도 합니다만 이건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화입니다. 타겟팅. 이제 표적 시장을. 그러니까 세분 시장을 평가하여 어느 시반을 표적 시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시장 표적화죠. 그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가 아까 세분해서 나눠 놓은 거를 가지고 내가 우리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시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우리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에 맞는 시장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특성을 아까 봤어요. 규모는 어떻고 성장은 내 상품의 수명 주기는 어떠냐. 뭐 여러분도 수명 주기 알죠. Product Life Cycle, PLC 그러죠. 여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걸 우리가 이제 PLC다. 상품 수명 주기다라고 얘기하죠.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쇠퇴기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측면. 얼마 가서 이게 다 뭐 하다 보면 좀 매출이 일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지. 자, 우리 구조적인 매력도는 어떠냐? 세분 시장 내의 경쟁 정도는 어떠냐? 이게 너무 우리는 자금도 별로 없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하다 보면 광고도 해야 되고 많은 그 일적 투약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많은 걸 해야 될 거예요.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신규 참여 기업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나는 새로 이제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기존 기업들이 있어도 거기 가면 소규모 기업들은 보면 이게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위협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 또 대체 상품에 또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A라는 상품인데 A-라는 상품이 조만간 출시돼 가지고 그 시장을 또 싼 가격에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선호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 상품이 공급된다면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적합성도 봅니다. 기업의 목적하고 자원의 적합성,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배분될 수 인적 자원이라든가 우리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다음에 기존 시장 마케팅 믹스와의 조화. 다른 시장에 우리가 있는데 그 또 색다른 거 다시 시작하다 보면 또 많은 비용과 또 거기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이런 측면에 서로 기존 거를 활용해서 들어간다면 더 비용도 적게 들면서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경쟁력이 현재 경쟁력은 앞으로 또 경쟁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걸 미리 다 예측을 해서 이 정도라면은 내 표적 시장을 측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분 시장을 이제 타겟팅을 하나 이제 선정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 맞는 표적 시장을 이제 선정하는데 단일 세분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는 건 단일 세분이고 선택적 여러 개 중에 아까 A, B, C, D가 있는데 A하고 B를 선택한다든지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선택적 그런 어떤 그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상품 특화는 어떠냐? 여러 집단에 판매할 수 있는 특정 상품에 그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정 상품에 집중되어 있느냐. 시장 특화는 어떠냐? 여러 특정 고객군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이나 상품 수가 그 자꾸 이제 많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예. 다음에 완전 시장 도달은 모든 시장 모든 상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이런 측면이에요. 예. 여러 시장을 갖다 거기 어떤 시장에 그 모든 상품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갖다 제공해주는 측면에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이제 완전 시장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까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표적 시장 선정 기준을 봅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장 크기라든가 특성화, 자사 특성이라든가 경쟁 정도라든가 전략적 유도가 어떠냐. 이 중에 이제 우리 세분 시장 중에 예시한 거에 아까 이제 하나의 체크리스트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분 시장에 그 과연 적정하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 규모가 어떻고 성장률이 어떠냐. 그래서 이 중요도를 전체 그 1이라고 했을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됐냐. 시장 규모를 0.2, 성장률을 0.2, 다음에 잠재적 경쟁력을 0.1. 뭐 우리 자원 배분적인 요소는 0.05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1로 뭐 100점으로 해도 돼. 100이라고 해서 20, 20, 뭐 10, 뭐 5, 뭐 이런 식으로 배분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시장이 6개가 있다. 1, 2, 3, 4, 5, 6이 있다면 그 시장에 대해서 시장 규모 5점 만점에 3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뭐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마케터들은 쉽게 할 거예요. 성장률은 어떤 건지. 다음에 아까 경쟁 요인에서 현재의 경쟁력은 어떻고 잠재적 경쟁력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현재의 경쟁자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건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자사와의 어떤 적합성, 기업 목표하고 자원 배분이라든가 마케팅 믹스. 아까 마케팅 믹스로 하더라도 기존 거에 하는 거를 갖다 접목시킨다면 쉽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이 4시장은 4.75가 나왔어요. 예, 5점 만점에 4.75. 이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정말 표적 시장으로서 최적이죠.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시장 규모도 좋고 성장률도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다음에 현재 경쟁자도 별로 뭐 약간 있는 거죠. 앞으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업 목표와도 맞고 자원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우리 지금 추구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하고도 맞는 이상적인 시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단일 시장으로 간다면 우리 이제 4시장을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간다면 우리가 이제 몇 시장을 간다면은 요 정도 되겠죠. 여기 이제 3시장 정도, 2개 시장을 한번 진입해 보자면은 3하고 4를 진입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입할 그 시장이 어떤 거냐. 내 타겟팅을 선정하는데 그래 어렵지 않겠죠. 뭐 항목은 뭐 하나 예니까 이거를 뭐 다른 여러분들의 팩터가 있다면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내가 표적 시장을 선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어서 고객들이 저 기업은 저런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기업이야 하는 측면으로 그걸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분 시장의 고객이 자사를 차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심점 정립하는 거예요. 우리 농협 한번 봅시다.
농협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로 클럽에서 우리 농산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런 어떤 이미지가 지금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정립이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이미지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 포지셔닝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경쟁 업체를 확인합니다. 1차 경쟁은 어떻고 2차 경쟁 업체가 어떤 측면으로 가고 있나. 우리 이제 경쟁 업체의 지각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제 나하고 경쟁하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 업체 및 자사의 포지션을 결정해. 경쟁 업체가 이런 포지션인데 뭐 거기와하고 좀 차별화가 해야 되겠다 한다면 다른 우리 나름대로 우리 어떤 이미지를 포지셔닝을 나름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표적 고객을 세부 분석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가겠다 하는 측면의 이미지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지션 감시 상품의 포지셔닝 전략 수립 기준을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상품 특성, 상품에서 제공되는 그런 아까 우리는 당뇨식을 공급한다. 우리 농협에 보니까 이제 전에 체형별 상품 공급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MD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농협 특강할 때 이걸 봤는데 바로 우리 먹거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 체질에 따라서 달린 거를 우리 이재마 할아버지에 의한 사상의학을 접목한 그런 측면에 접근한. 그래서 정말 참 바람직한 건데 그게 요새 이제 없어졌던데 한번 그건 좀 부활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히 이제 이런 체형을 체질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거를 좀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진열만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측면으로 좀 확대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혜택에다 뭘 주느냐 이거예요. 또 뭘 주냐. 한여로 이제 이런 체형별의 어떤 체질에 맞는 음식을 식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 유통업, 농산물 유통업. 이런 걸 지금 거기 가면 내 체질에 맞는 이러한 것까지 다 해서 나의 어떤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우리 농산물 유통업이다. 소비자들이 바라고 있는 뭘 예뻐지고 우리 한여름 이제 우리 뭡니까 이 비만 날씬해지고 싶은 S라인 우리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체질 우리 정말 S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해결해 주는 다음에 특수한 어떤 목적 아까 고혈압에 예를 들어서 적정한 거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왜 특정만 것을 하다 보면은 시장 규모가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수립 기준이 되겠어요. 이런 걸 참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줄 거냐 하는 것이 우리 STP 전략의 하나의 포지셔닝 전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이 차별화 방법에는 상품 위주의 차별화, 상품 중심으로 이제 차별화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먹거리는 건강적인 요소, 아까 이제 다이어트적인 요소 이런 측면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다음에 시장 위주의 차별화, 소비자 특성을 잘 파악해서 특정 소비 집단 전체에 대해 놓고는, 근데 이건 좀 방법이다 보니까 좀 많은 좀 전문성이 올 것 같아요. 다음에 유통 위주. 유통력의 강화, 유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통의 어떤 편리성 제고, 그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경쟁 우위적인 요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차별하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 지금 제가 마케팅 일반에 대해 말씀드렸고 STP 전략을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개념적인 측면으로 제가 접근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우리 농산물 유통에 맞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연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